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장이 참 어렵고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법 중 하나인 손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이 손절이 잘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주식은 말이죠. 손절만 잘해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손절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뭐든 포기가 엄청나게 빨라요. 회사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고, 연애도 아니다 싶으면 금방 포기하고, 인생 자체가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 그만둬요. 뭐, 그래서 공기업도 한 5년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왔죠. 5년씩이나 그래도 오래 일한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오래 일한 것 같아요. 뭐 사기업 들어가서도 뭐 그만둔 데가 세 군데? 그 정도였었지만,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사기업은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전부 제가 나온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전 그냥 실직자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나이스 초이스. 제가 판단을 잘한 겁니다. 뭐, 아무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 주식도, 어, 큰 손실에, 그러니까 손실이 큰 종목을 하나가 있으면 그걸 계속 물타기해서 빠져나올 게 아니라 그 한 종목을 그냥 버리고 주도주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손실이 큰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하다 보면은 그 한 종목으로 주식 인생이 모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설마가 아니라 뭐 일단 차트 하나만 잠깐 보고 말할까요? 인트로에서 이렇게 차트까지 보고 그런데 자, 일단 이 포스코만 해도 지금 24만 원인데 어때요 이거 옛날에? 여러분 이거 옛날에 얼마짜리인지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제가 맨날 이거 설명드렸죠? 자, 이거 2007년도 리먼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70만 원짜리였어요. 70만 원짜리. 근데 지금 20만 원이면은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물을 타도 원금에서 물을 타면 탈수록 지옥의 늪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쪽에서 주식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고민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운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 구독자가 드디어 잠시 제가 한번 구독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수가 지금 몇 명이죠? 야, 드디어 3,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을 넘었어요. 자, 감사드리고, 일단 이건 감사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2,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미약품 사태 이후에 갑자기 뛰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이후에 우리 장이 막 갑자기 무너지니까 갑자기 또 늘었어요.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지수가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면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수가 좋고 이제 그냥 평소 때는 내가 좀 주식을 하는구나 돈을 벌어서 이제 수입이 나니까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하고 있다가 이제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물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제약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저번 주말에도 잠도 못 잤을 거고, 뭐, 되게 고민이 많으셨겠죠. 반등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뭐, 그래서 한미약품 사태하고 제가 뭐 시황 정리 같은 거를 이제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솔직히 지금 의미가 있나 보는데, 의미가 있나 없나는 좀 따지기 그런데, 일단 우리 시황은 어떻죠? 자, 지수가 고점만 맞으면은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 계속 그랬어요, 지금. 고점만 맞으면은 바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간다 싶으면 내려가고 올라간다 싶으면 촥 내려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수가 끌어올린 주체가 삼성전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폭락하면서 우리 지수도 같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2100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자기 계좌는 계속 파래. 근데 지수는 올라간다. 그래서 되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장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연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뭐 2100 간다, 2100 간다 증권사에서 숏단스를 했는데
보세요. 간다고 하면은 내려가고, 간다고 하면 내려가고. 이게 뭡니까? 한 번에 1900까지 바로 빠져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 달 넘게 걸리고, 두세 달 걸리고, 2000선에서 2000유로 뭐 올라갈 때는 두세 달 걸리고, 빠질 때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호재가 없어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한미약품 때문에 자, 일단 코스닥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암울해요. 한미약품 사태 이후로 더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계속 내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또 내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제약주가 좀 가면서 이제 뭐 신약 임상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약주가 간다 싶더니 한미약품 사태로 촥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지를 해줄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쪽에서는 뭐 코스피도 뭐 2000선. 솔직히 저는 깨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먹을 게 점점 생깁니다. 지금은 솔직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지금 주식을 일주일간 쉬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죠. 자, 그리고 우리 지수는 진짜 연고점만 맞으면 떨어지니까 제가 지수 고점에서는 소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같이 옵션 만기일엔 뭐다? 매매를 하지 말아라. 제가 싸워야 될 자리하고 시간이랑 뭐 언제 몇 시에 싸워라. 뭐 무슨 날 싸워라. 뭐 그것도 다 저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진짜 앞에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이해력이 더 빨라질 겁니다. 계속 질문되는 거 있는데 질문되는 걸 보면은 앞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한미약품 사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미약품 이 자식들은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한미약품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한미약품 이 자식들이 어떻게 호재 공시를 미리 이렇게 딱 띄워놓고 아침 9시 반까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쫙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내부자 거래도 있고 30분간 기간이나 이런 데도 다 팔게 해놓고 지네는 먹튀하고 우리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완전히 공매도에 시달려서 완전 다 죽어버리는 무슨 개미 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한미약품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작년에도 그랬어요. 2005년도에도 그랬어요, 이거. 작년에도 당했었어. 잠깐만요.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때 똑같았어, 이쪽에 일단. 여러분, 대장주가 죽으면은 그 섹터는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이거 한미약품은 이렇죠. JW 중해제약은 완전 죽었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 중해제약은 10만원 찍었는데 이게 뭐예요? 찍자마자 척 빠져가지고. 벌써 고점에서 40% 이상 빠졌습니다, 여러분. 반등도 안 나와요. 계속 빠져요, 계속.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되는 게 개인은 공매도를 칠 수 없고 외인 기관은 공매도를 칠 수 있다. 이런 나라 진짜 없습니다, 진짜. 세계 어딜 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말이 안 되는 제도. 거기다 내부자 거래까지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어요. 잠시만요. 작년에 제가 매매했던 거 보여줄게요. 작년에도 봐봐요. 저 한미약품 그것 때문에 급락 나와가지고 동아제약품이랑 뭐 동성제약 제약 줘가지고 있던 거 이거 이러고 마이너스 10% 그냥 때려 맞았어요. 이때는 제가 직장인에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이렇게 그 위에는 잘 먹었었어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어 이게 한미약품 나쁜 놈들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일단은 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가지고 기관이나 어디 다른 데다가 그 정보를 준 것도 있고 1조 원 계약이나 뭐 그런 거 작년에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선침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기관 외인들한테 찌라시를 뿌려 가지고 기관 외인들이 뭐 다 먹고 그리고 먹튀하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먹튀했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뭐 벌금을 했는데 벌금이 여러분 고작 2억이에요. 2억이고 2억 갖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에요. 기간 내에 이런 거 걸리면은 얘네는 수천억을 지금 다 챙겼는데 여기서 세상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하고 싶죠. 이런 데서 고점에서 제약증은 전부 다 공매도요. 공매도. 우리들은 꼭대기에서 공매도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이 공매도를 못 치게 하니까 우리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매도를 못 치게 하니까 우리는 개미는 죽고 여러분 이런 거 초매 때는 무조건 같이 던져야 돼요. 절대 첫 텀에는 무조건 같이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안 던졌으면 계속 빠지잖아요.
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증희 씨가 정말 도박판이라고 불리고, 뭐 주식이 아예 도박판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 내부자 거래를 하고, 거기다가 한미약품 썩을 놈들은 또 거기다가 호재를 띄워넣고 갭 상승을 막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악재 공시를 같이 해버리면서 먹고 튀는 거 자기네들 이익은 다 챙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익은 다 챙기고 미리 악재를 알고 있었으면서 늑장 공시를 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거죠. 저번에도 일정 수출을 했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 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발표하고 똑같은 패턴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홍진호도 아니고 지금 이연봉 당했어요. 이연봉. 근데 참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잠시만요. 일단은 저도 이거에 당해서 저번 주에 좀 우울했었는데 일단 제 계좌를 한번 깔게요. 자, 계좌를 일단 오픈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손절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도 놓아줘야 됩니다. 음, 비유를 제가 하나 들자면은 손절은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갔고 그리고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여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해서 뭐 헤어지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타령해서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도 어차피 그 여자는 나와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차피 2년을 못 기다려주면은 결혼까지 성공도 못하고 언젠간 다시 싸우고 뭐 그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더 예쁘고 더 착한 여자친구 만들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은 뭐 되는 거죠. 뭐 이것처럼 이 종목이 정말 나한테 큰 손실을 주고 나랑 정말 내가 정말 오래 가지고 오래 장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손실로 바뀌고 그래서 손절하기 정말 아쉬웠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면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말 아쉽지만 손절하고 더 좋은 여자 아니 더 좋은 종목 잡아서 복구시키면 되는 겁니다. 뭐 아까 보세요. 이거 손실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손실 보고도 다 복구했어요. 다른 데 들어가서. 대림비엔코나 이런 데 가서 30% 먹고, 코맥스 가서 20% 먹고 해서, 다른 주도주로 갈아타서, 제약주가 죽고 건자재가 가서, 건자재에서 2배 이상 더 먹고 저는 나왔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일단 계좌를 까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자, 짜잔! 네. 수익금이 200%를 목전에 앞두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25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금 200%를 단 하루 앞두고 제가 욕심을 부렸죠. 이렇게 때려 맞았습니다. 한미약품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이 유튜브 강의를 하고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너무 보여주기식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에도 수익금 100%를 앞에 두고 무리하게 실수해서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잘 나가다가 이번엔 수익금 200%를 찍을 수 있었어요.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매매가 없었는데 그 200%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무려 95만 원이나 됐었습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금이 무려 95만 원이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5만 원만 더 있으면은 100이고 당일 100을 찍을 수가 있고 당일 100이 되고 그리고 또 남의 일지에서 스윙해서 약간 돈 잘 번 사람 거를 약간 봤기 때문에 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을 달성하면서 9월 30일 날까지 2달 만에 수익금 200%를 돌파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50만 원을 매매해서 500만 원 수익을 얻는 거를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95만 원이었던 수익금을 익절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은 제 블로그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9월 30일 날 아침에 일본을 배를 타고 갔는데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11시 정도에 거기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는데 배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물론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했듯이 와이파이가 그냥 뭐 인터넷 보는 거는 되는데 뭐 앱 다운로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버 파일 받는 게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이 일단 1조 수출 그 뉴스를 전날 보고 그 제약주 하나 가지고 있던 거 홀딩을 했습니다. 미련하게도. 왜 홀딩을 했냐면 제약주 하나가 잘 가면은 대장이 치고 올라가면은 나머지 제약주도 따라서 올라가니까 수익이 그 다음날 지금 이게 한 뭐 95만 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익절을 못했어요. 욕심부리다가. 이게 그래도 한 75만 원? 75만 원 정도 수익이 한 75만 원 정도 되셨어요. 근데 한미약품이 그 오후에 이제 장 다 끝나고 공시 낸 거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도 내가 가진 종목도 한 100 찍겠구나 해가지고 욕심 안 부리고 딱 100 되는 그 매도가에 걸어놓고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아니면은 이거를 터치를 못할 경우에는 그 아래 익절가 예를 들면 이게 수익이 한 55만 원 정도 되면은 익절하게 다 걸어두고 왔습니다. 스탑로스를 이용해서 다 걸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급락이 나오면 여러분 스탑로스가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매도가를 순식간에 깨버리고 가기 때문에 체결이고 뭐 그거 걸기도 전에 작동을 안 해요. 아무리 뭐 위에다가 뭐 작동하기 걸어놓게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배 안에서 제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증권에서 주식이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됐나는 보고 있는데 뭐 T레이더라던가 뭐 이런 거 키움 뭐 이런 거 영문 접속이 안 돼요. 핸드폰으로는 MTS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도 할 수 없고 주식이 떨어지는 걸 막 그냥 보는데 정말 배 안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식이 막 급락하는 걸 보고 있는데 매도는 되지도 않고 제가 진짜 배멀미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즘껏 태어나서 배멀미라는 거 한 번도 없는데 그 추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내 주식이 이렇게 막 10% 20% 추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화장실 가서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토해버렸습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었고 그 장면을 제가 지금 두 번째 봤습니다. 그런 거. 이 바로 유안타 서버 에러 사건 때 유안타 서버 에러 사건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음, 또 말할게요. 그때도 HTS 접속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서는 다 주식 거래가 되는데 유한타만 안 돼가지고 내 주식이 내리는 걸 그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랑 정말 똑같은 경우 두 번 하니까 제가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수익금을 떠나서 이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플러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된 게 결국 어떻게 됐죠, 여러분? 마이너스 13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이런 게 진짜 한번 때려 맞으면은 후유증이 오래 가요. 그래서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미약품, 이런 쓰레기 같은 한미약품도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대탓입니다. 실상에 누가 하루하루 매매하는 걸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다 오픈하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다 보여줍니까? 거기다 실제 매매까지 하는 걸 보여줍니까? 이건 뭐랄까, 제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그 사람들의 편견을 깨주고 싶었댔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뭐 불행해진다. 그 사람 결국 뭐 가정 파탄이 난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막 들으면서 안 좋은 소식만 듣잖아요. 직접 본 적도 없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식 투자대회도 뭐 1등 하면은 수익률 1000% 찍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망했다. 뭐 이런 유언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투자대회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아이디밖에 없는데 신상 정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망했더라, 자살했더라. 그럼 뭐 유언비어 헛소리가 많아요. 물론 잘 안 된 사람 한 몇 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몇 명만 말을 하고 잘 된 사람이 막 100명 있으면 안 된 사람 한두 명 있는데 뭐 그거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1000% 수익률 찍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마인드 컨트롤도 확실히 돼 있고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쉽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망하거나 그러기가 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를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걸 현실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망하길 바라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편견처럼 제가 전업도
맨날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차트만 보고 뭐 인간적인 생활 못 한다던가 뭐 금방 뭐 실패한다던가 뭐 그런 편견을 좀 깨주고 싶어서 내가 뭐 일본 가서 주말마다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각종 테마주라던가 급등주만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금방 망한다는데 급등주 안 하고도 수익률 100%, 한 달에 100% 그냥 이상 찍는 것도 보여주고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심리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세상에 그리고 제가 8월달 시작하면서 연습 매매를 한댔잖아요. 이제 수급 매매를 버리고 저만의 매매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는데 누가 연습 매매를 하면서 한 달에 수익률 100%를 찍습니까? 250 갔다가 막 250 막 찍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 그 새로운 매매를 연습할 때는 수익률을 아예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말든. 근데 뭐랄까 이게 올리다 매매일지나 이런 거 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승부욕이 발달돼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5월 달에도 막 5월 달인가 5월 달에 월천을 찍었던 거 6월 달에 찍었던 거 아무튼 5월 말인가 그때 6월 달에 이제 매매를 천천히 하고 쉬겠습니다. 뭐 그렇게 일기에 써놨어요. 근데 막상 이 동영상 이런 거 강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죠? 6월 달 거 한번 있을 텐데. 잠시만요. 아니, 6월 달에 매매 안 한다면서 이렇게 막 100을 찍고, 막 찍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앞에 것도 100 찍은 거 있는데, 아, 이건 정말 보여주기식 매매란 겁니다. 6월 달에 무슨, 그러니까 한 수익률이 한 80만 원만 돼도 일부러 100만 원 찍고 싶어가지고 20만 원 한 매매를 더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막 2월달 영상 보면 제가 막 기침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기침하면서 거의 정말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제 수익으로 하고 그리고 장이 이제 지수 고점에 있으니까 이제 8월달부터서는 250만 원만 매매를 하겠다 하고 이제 매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체력이 좋아지고 괜찮아졌는데 아 그리고 저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정말 잘 달려왔어요. 수익도 잘 찍었으니까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천천히 제 페이스만 지키면서 올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매매일지를 올리고 그 영상을 찍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막판에 막 코스 달리기 해서 좀 이제 제가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지쳐가는 것보다 흥분을 해가지고 제 페이스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큽니다. 뭐 수익률 100%만 찍어서 보여주자 했는데 250만 원으로 수익률 100%에서 250만 원 더 찍는 거 보여줬고 하고 나니까 이제 100%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수익을 여러분 어, 이거 어디 있어? 수익률 100%를 작년에 찍었어요. 8월 달에 찍었으니까 100%를 찍었으니까 9월 달에 200%를 찍어야 되는 막 그런 의무감이라던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매매도 원래 그렇게 매일 안 하는데 매일 해서 막 수익률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보고 싶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든 줄 알아? 200%가 가까이 오니까 아 내가 250만 원 한번 1000만 원 만드는 거 보여줄까? 생각도 들었어요. 끝이 없이 계속 보여주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생겨가지고 주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익절해야 될 때 익절 못하고 때려 맞은 거죠. 한미약품 사건은 물론 특이한 거이긴 하지만 그 전날 충분히 수익률을 줬었는데 내가 수익을 못 챙긴 거죠. 전적으로 제 책임이 더 큽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주체 못하죠. 무슨 투자대 다음 주에 투자대 있는데 나갈까 하다가 안 나갑니다. 지금은 주식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그래서 무슨 투자대에 나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조급함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거 유튜브라던가. 아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매를 안 하는 거는 그날 어 손실이 좀 약간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배드민턴 대회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아씨 모기가 있네요. 잠시만요. 세상에 모기가 이 날씨도 있네. 아 모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 만족도 같은 게 돈으로도 일단
얻을 수도 있지만 전 돈으로 얻는 것보다 전 솔직히 돈 쓸 데도 없거든요. 혼자 살아가지고. 돈 쓸 데도 없고 뭐 집이나 차 그런 거는 물론 다 있으니까. 제가 별로 돈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대회 우승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우승할 수 없는 거고, 이거를 내가 뭐 돈을 써서 뭐 이용대한테 코치를 받는다고 해서 우승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룰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거에서 정말 만족도를 느끼고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천 찍었을 때나 아니면 6월달 같이 100 맨날 달성할 때는 정말 저는 행복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막 그 기침이 이게 감기가 걸린 게 아니라 스트레스성 만성 기침이라고 해가지고, 마른 기침이라고 해가지고 수험생 애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저절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목에서.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기침을 하면은 두통이 같이 오고, 그리고 막 가슴이나 그 어디지? 갈비뼈 쪽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배드민턴 연습도 쉬고,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를 파트너랑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아 대회 도중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헉헉거리고 헉헉거리고 한두 판 하고. 그러니까 파트너가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 막 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면서. 그래서 진짜 이번 대회는 갑자기 출전하게 됐지만, 나갈 생각이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요. 일본 대회는 정말 우승하고 싶고, 한국 대회는 솔직히 우승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대회는 이번에 나가는데 한국인이랑 같이 나갑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배드민턴 대회를 3년 동안 나왔는데 우승한 적 없어요. 준우승까지 한번 홈복으로 왔는데, 우승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번에 ABC 레벨이 있으면 제가 B로 신청을 했거든요. B로 신청하니까 일본 애가 뒤에서 웃는 거예요, 남자애가. 와, 이 B로 신청하냐,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우는데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난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내가 20대랑 같이 나가거든요, 한국 남자 20대랑. 얘가 잘 친다고 해가지고 B로 나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본 애들이랑 나갈 때는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나라가 좀 문화가 그래가지고 뭐 못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옆에서 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참견이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옆에서 말을 못했어요. 너 이것 좀 고치면 좋겠고 저것 좀 고치면 좋겠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서로 팀워크를 맞추는 거거든요. 배드민턴 1대1 싸움이 아니라 2대2로 하는 거라서. 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 나라 그런 문화 자체가 없는데, 내가 가서 옆에서 외국인이 가서 그러면 기분 상할까봐 말 안 하고 했더니 3년 동안 했는데 너무 진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답답해서 한국인으로 나가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저는 뭐 단탕님 매매일지로 뭐 하루에 1억 찍고 뭐 그런 거보다,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노력해서든가 뭐 이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거에서 더 만족도를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더 만족하고, 월천 찍고 그런 건 솔직히 하나도 안 벌어요 지금. 월천 찍어도 전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까지 얘기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 좀 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앞으로는 이제 제가 매매일지 같은 건 좀 올려도 수익금을 공개를 하지 않거나 뭐 아니면은 매매일지를 좀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원래 매매일지를 제가 옛날에 올릴 때는 매매일지를 퍼센트만 올렸어요. 퍼센트 이렇게 해서 빨간불 들어가지고 퍼센트를 가지고 익절한 것만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수익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짤짤이 그런 거 하면은 얼마나 번다고, 인건비냐 나오냐 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야 이거 돈 낭비 시간 낭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루 일당이 100이었는데 하루에 막 100씩 찍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기 1% 나온 거 보고 뭐 너 얼마나 벌었냐는데, 이게 1%가 매매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최종 수익이 1% 나온 거지. 하루 막 100 찍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막 비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뒤부터서 내가 계좌를 막 까고 시작했었어요. 뭐 그거 까다 보니까, 그리고 까고 손실이 나도 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카페 같은데 막 매매일지 맨날 올리다 보니까 뭐 우수 매매일지 회원으로 해가지고 몇 달간 계속 상품권 하나씩 받고 상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맞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수익이
계속 나는 사람이 있어. 안티도 생겨가지고 뭐 스토커 같은 애들도 막 따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뒤로는 카페에다가 매매일지를 안 올리고 난 뒤부터는 되게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좀 조급함이 다시 생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성격을. 그러니까 주식 하기 전에도 약간 욱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욱하는 기질. 욱하는 기질. 뭐 솔직히 일상생활하면서는 별로 그런 욱하는 기질이 약간 있고, 뭐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이런 막 증명해 보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뭐 PC 통신에서도 그랬고 뭐 이런 거 인터넷 생활을 뭐 오래 하다 보니까 글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랬어요. 리뷰라던가 옛날에 제가 게임 잡지사에서 일했대잖아요. 리뷰라던가 뭐 이런 것도 쓰고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뭐 그리고 공략 같은 거 옛날에 뭐 게임 공략 이런 거 올리고 그랬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칼럼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잘했었어요. 일본어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막 가르치는 거 형식으로 이렇게 막 글 쓰는 거. 근데 그런 거라 쓰면은 뭐 이거 진짜 뭐 계좌 까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막 진짜 증명해 보다가 이런 것까지 올라오게 막 그런 거를 증명해봐라 나 막 하니까 뭐 계좌도 까고 매매하는 것도 까고 막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조급함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음 뭐 이런 게 진짜 주식 빼고도 옛날에 있었던 게 리먼 브라더스 때 얘기를 해보면은 리먼 썰은 정말 많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는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주식도 물론 가지고 있었고요. 환율이 그때 2배가 올라가지고 제가 분명히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기 전에 환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89원인가 해서 700원대 왔거든요. 700원대 환율이 700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이게 주식에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리먼 브라더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0원대 왔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갑자기 터지니까 환율이 1600원이 된 거예요. 2배 이상 뛴 거예요.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제 주식은 개박살 났고 환율은 2배가 올랐고 가진 돈은 내가 한 6개월 동안 알바를 할 생각이 없어요. 6개월 동안은 알바 필요 없이 6개월 동안은 알바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가져왔었어요. 집비하고 뭐하고 다 생각해서. 그 정도만 빼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날라간 거야. 내가 살 돈은 2달치밖에 안 돼.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일본은 어느 정도 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6개월치가 아니라 내가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한 달 좀 넘었나? 그 정도 됐는데 일본어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당장 집세 낼 돈도 없고 집세 낼 돈은 있는데 한 2달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학비도 뭐 내야 되는데 학비도 2배가 돼버리고 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어 아침을 아침 한 끼하고 점심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아침을 고로케를 먹었습니다. 고로케 마트에서 파는 고로케를 이렇게 고로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반을 잘라가지고 아침에 이거를 밥이랑 같이 먹고 점심에 이거를 밥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50엔짜리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00원짜리 고로케 하나 사가지고 막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일본 온 지 얼마 안 되고 일본도 못 해가지고 알바 면접을 보면 다 떨어졌죠.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고. 근데 저를 구원해준 일본인 여자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첫사랑해서 내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이뻤다고 하는데 얘는 내가 만난 일본인 중에서 가장 이뻤던 것 같아요. 아마 순수하고 청순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도 막 삼계탕처럼 딱 뽀얗고 막 앵, 뭐 입술도 막 앵두처럼 빨간색이었고 막 아무튼 장난 아니었어요. 얘를 만나게 된 계기가 내가 블로그 같은 거에서 막 글 많이 쓰잖아요. 일본 블로그도 제가 하는데 일본 블로그에다가 내가 한국 요리 해놓은 거 막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도 이거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러길래 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서 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초대를 하게 됐죠. 근데 인터넷 상용이라서 솔직히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사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좀 못생긴 애 사진이 이렇게 다 왔길래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이쁘든 말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외국인이고 나는 언어 교류가 목적입니다. 언어 교류. 나 진짜 가서 공부만 했습니다. 일본 가서. 뭐 클럽 가서 놀고 그런 거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가본 적도 없고. 언어 교류를 목적으로 하니까 나는 말하기만 이런 거 하면은 된다. 말하기 듣기 이런 것만 좀 스킬만 배우면 된다 해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 집으로 초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요. 카페나 그런 데서 먹고 잘 돈도 뭐지 마시고 이야기할 떠들 돈도 없어요. 아 진짜 그날 내가 사진으로 보면 한번 보여줄까? 잠시만요. 일본에 있었을 때인데 무슨 완전 에반게리온 소말리아 사람처럼 완전 에반게리온 몸매가 됐었어요. 아 진짜 이때 진짜 외국인 노동자 체험했어요. 알바를 제가 막 3개 뛰고 그랬었는데 정말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 아무튼 얘를 만났는데 만날 때도 되게 웃겼어요. 지하철에서 딱 지하철역 앞에 있었는데 사진처럼 약간 그냥 좀 평범하지만 약간 그렇게 안 이쁜 여자 한 명이랑 저쪽에서 양산 쓰고 있는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저 양산 쓰고 있는 여자는 아니겠지 싶어서 그 약간 수수한 여자분한테 딱 갔는데 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양산 쓰고 있는 여자분이 딱 나를 보더니 인사를 하대요. 근데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와, 그렇게 이쁜 애 처음 봤어요. 참 청순하게 생기고 너무 이뻤고. 참. 근데 내가 일본어를 못한다고 하고 내가 면접에서 막 떨어진다고 하니까 얘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뭐 가상 면접 연습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막 가르쳐주고 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날. 근데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인터넷에다가 딱 글을 써서 올렸는데 제가 원래 글을 좀 맛깔나게 쓰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한 5만인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이상하게 딴지 걸면서 딱 하더니 야 이거 뻥이지 너 한번 사진 같은 거 인증해봐라 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내가 욱해가지고 알았다 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서 딱 사진을 딱 올렸어요. 사진을 딱 찍어서 얘랑 나랑 같이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 집에서 찍어서 올리니까 얘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어떻게 하냐 딱 하길래 내가 또 열받아서 동영상으로 인터뷰까지 따가지고 그걸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거 안 보여도 되는데 그래서 괜히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옛날에도 있었어 솔직히. 근데 정말 안타까운 리먼 사태 때문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참 안타까웠던 게 근데 얘가 우리 집에 막 이렇게 놀러 와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온 지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그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8시간이 넘었는데 얘가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내가 도쿄에 살았는데 얘는 도쿄에 안 살고 좀 먼 데서 타요. 기차 타고 한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 데서 아주 멀리서 와가지고 좀 와서 아예 다 뻥 뽑고 가려고 한 거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진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언어 교류했으니까. 그리고 차비도 한 5만 원 들어요.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안 있다가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를 썼었고 이제 내가 또 알바를 얘 때문에 구했어요. 결국 알바 연습을 하면서 알바를 3개를 구하고 이제 알바를 하고 다녔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외국인은 알바를 하려면은 주말엔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바가 잘 구해져요. 거기다 또 제가 또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국 식당에서는 절대 일 안 하고 일본 식당도 일본인이었고 한국인 있는 그 알바 있는 데서는 절대 제가 일을 안 했어요. 프라이버시 아니 프라이버시 그냥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서 프라이드 치킨이냐 그래서 아무튼 리먼 사태 때 너무 싫었던 게 주식에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주식이 완전 똥카 주식 그건 리먼 주식에 대해서는 좀 하고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네 계좌가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한국에 있는 돈도 뽑을 수가 없고 환율은 2배로 올랐고 내가 돈만 있었어 이렇게 거지같이 안 살았었을 거예요 진짜 일본에 있을 때. 이 여자애한테 정말 호감을 느끼는데 얘는 또 멀리 살고 너도 한번 우리 얘네 동네로 한번 놀러 오라는데 돈이 차비가 5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난 주말에 이제 알바를 시작하니까 알바를 이제 주말에 무조건 하는데 알바 3개 뛰면 진짜 여러분
하루에 자는 거 빼고는 진짜 알바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바 2개 한다고 해서 뭐 200만 원 버는데 일본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집세가 100만 원 가까이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다 집세, 걔네 전세도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요. 우리나라 돈 많으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걔는 자동차도 주차장 없으면은 차도 못 사고, 그리고 걔네는 경차도 700cc입니다. 700cc. 아, 난 친구가 차 샀다고 해가지고 걔 차 한번 몰아봤는데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경차인데 밟아도 왜 이렇게 안 나가니까 1000cc도 아니야. 700cc고. 세상에 우리나라 80년대 포니에 보면은 그 창문 내릴 때 닭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창문 열거든요. 그게 붙어 있네, 아직도. 일본 뭐 캠리나 그런 차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본의 70%는 다 경차나 소형차 정도를 탑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아저씨나 아줌마,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들, 뭐 캠리 같은 이런 중형차 타는 애들 거의 없어요. 거의 타우너처럼 거의 약간 봉고차 생긴 것처럼 약간 그 생긴 소형차를 많이 타요. 그러고 우리나라 진짜 돈 많으면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일본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먼 사태 때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돈만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빨리 했거나 뭐 그랬었으면은 음, 내 내가 일본인 마누라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얘랑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일본 아르바이트는 좀 키빗이 뭐 좀 엄중하단 말이에요. 그게 좀 엄격해가지고 뭐 중간에 핸드폰 같은 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알바할 때는 완전히 놓고 해가지고 연락도 할 수 없고 이제 주말에 얘가 막 놀러 올 수도 없고 내가 주말에 이제 그거 하니까 알바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생활이 더 힘들어가서 이제 공용 숙소 같은 데로 들어가서 했어요. 옛날에는 원룸 내가 잡아가지고 음, 살았는데 이제 친구도 초대할 수 없게 뭐 그런 환경으로 되니까 제 점점 멀어져 갔죠. 정말 이뻤는데 이거를 이거 한번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나 예뻤냐면 내가 눈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예뻤어요, 진짜. 잠깐만요.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인데 저 왼쪽이 저거 오른쪽이 그 일본인 여자인데 이렇게 보면 얘의 미모가 안 보이는데 일단 피부색도 뽀얗고 진짜 예뻤어요. 나보다 한 5살 어리나? 그럼 이제 얘도 아줌마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아줌마가 됐겠구만 얘도.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진짜 미모가 안 보이는데 살짝 이 정도만 싹 볼게요. 봐봐요. 엄청 이쁘죠? 그냥 잠깐만 이렇게 살짝 봐도 진짜 이뻤다니까요. 참. 내 리본 사태야만 아니었어도 내가 돈만 있었어도 정말 거지같이 생활만 안 했어도 진짜 저 여러분 진짜 그때 주식이 무서움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나중에는 뭐 그게 결국 수익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럼 여러분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잘 살아야지 미래를 뭐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주식으로 뭐 미래를 준비하라? 아이씨, 개소리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막 돈에 막 공핍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미래 잘 살면 뭐예요? 내가 그때 돈만 있었으면 얘 만나고 진짜 결혼해가지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완전 거지같이 생활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생활만 하고 와가지고 리먼 사태 그래서 진짜 리먼 사태 때 정말 안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리먼 사태 때하고 정말 아쉬워요. 정말 착했었는데 한국에도 뭐 워킹홀리데이 온다고 했었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참 아쉽다. 네, 지금 아마 애 낳고 아줌마 돼 있을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지금 뭐 다시 찾아가지고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추억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아주머니가 된 모습을 보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좋은 추억들은 그리고 이쁜 그 이미지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실망감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다거나 뭐 그래도 다시 보러 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세요. 갑자기 리먼 사태까지 나오고 참. 참. 그래서 여러분 주식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금이 크면 안 돼요, 절대. 투자금이 그때 너무 커가지고 내 재산의 한 70%? 한 65% 이상을 주식에 넣어놔가지고 제 돈을 못 빼가지고 망했어요. 리먼 사태 터지고 여러분 진짜 리먼 사태 때 진짜 끝장납니다.
주식에 몰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좀 번다고 해서 자기가 주식으로 좀 돈 좀 번다고 해서 투자금 점점 키우지 말고 재산을 정말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이게 내가 진짜 그때 일본 가서 느낀 건 정말 그거예요. 진짜 외국인 노동자 돈이 정말 없으면 이렇게 불행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아, 진짜. 아, 네, 진짜.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보다 저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래요. 미래 돈, 장기 투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이미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가고 돈밖에 안 남을 텐데.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매매일지를 이제 수익금 안 올리려는 게 수익금이 크면 여러분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진짜. 월천 같은 건 두 번 찍으면 100% 오고. 근데 물론 카페 같은 데 살짝 올리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난 블로그에도 올리고 카페도 올리고 영상으로도 올리고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손실 나신 분들 특히 좀 위태위태하신 분들은 저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연락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매매일지를 또 제가 안 올리잖아요. 그럼 또 요즘 손실 났나요? 하면서 왜 매매일지 안 올려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매매 안 하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참. 그리고 또 매매일지를 요즘에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매매를 하대요. 잠시만요. 매매일지를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 있어 매매일지. 아 이건 참 리딩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따라해? 매매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 AP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 매수가 매도가 내가 이렇게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난 이건 그날 이날 해서 빠져나온 건데 다음 날이거나 아니면 다른 날 이 매수가 매도가가 오면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그대로 팔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물렸어.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래놓고서 쪽지로 저 님이 본 매매일지 보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매수 관점을 52주 신고가 달성이라던가 뭐 계약 공시라던가 뭐 수급이라던가 모멘텀 이런 거를 막 이 매매의 관점을 보라는 거지. 매매의 관점. 이 매매 관점을 여러분 보고 공부하라고 해서 내 매매일지를 올린 거지. 누가 저걸 리딩식으로 저 매수 매도가 적어 보고 사라고 했나요? 요즘 사람들이 참 미친 것 같아요. 막 카카오 스토리 아니야. 카카오 증권에서 뭐 1위 하는 사람들 거 막 종목 그대로 따라하고 공부할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샀으면 그냥 똑같이 사 들어가고. 세상에 남의 매매일지 보고 그 매수가 매도가 똑같이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이제 너무 커졌어. 아, 그래서 매일질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참 고민이 되더군요. 아, 근데 아, 이제 몰라. 아, 그러면서 막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진짜 웃긴 겁니다. 이미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이렇게 했네. 그래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니 본인이 매매했잖아요. 본인이 누가 저거 보고 매매하래요. 사람 그 1%도 없는데 왜 저걸 보고 딱 똑같이 따라하냐고 누가 매수 관점이나 타점 그런 걸 공유한 거지. 아, 참 진짜. 그러니까 꽁으로 먹으려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꽁으로 먹으려는 사람이. 그리고 또 수익금 까놓으니까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이 안 되는지 특히 27살에서 28세라는 대학생들은 뭐 취업부터 하지 저한테 쪽지로 전업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저를 뭐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돈은 없는데 뭐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시면은 제가 2배 이상으로 갚겠습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내 미쳤어요. 자선사업가예요. 내가 돈을 왜 빌려주고 왜 니네들한테 내가 주식을 알려주냐. 아, 모기가 이거 끝이 없네. 모기가 오늘. 아, 모기가 웬 말이야. 진짜 이 방구석 어떻게 된 거야. 아, 무슨 어머님께 GOD도 아니면서 어려서부터 우리 집 뭐 가난했었고 뭐 구구절절 사연을 달아가지고 취업에서는 마땅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주식으로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무슨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취업부터 하라니까요. 부모님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주식하면은. 아니 누구는 사회생활 건너뛰고 전업한 건 아니잖아요. 난 사회생활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대학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하고 전업한 애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젊은 애들 중에서 돈 좀 벌었다고,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싸가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이 봐요. 싸가지 없는 너무 많이는 아니고 몇 명 봐가지고. 그래서 수익금이 크면 위아래도 없는 것 같아, 걔네들이. 좀 최소한 예의라고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어.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애들이 늘어나는 건 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진짜 저런 거 뭐 수익금 저런 거 하고 승률 80% 이런 거 그런 거에 만취돼가지고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아 무슨 취업이 안 된다고 무슨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결혼 어떻게 하려고요, 결혼. 부모님이 슬퍼하신다니까요. 자손 대를 이으라고 하죠. 돈 많이 벌어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도 결혼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손절 중에서 손절을 하고 다른 걸로 이제 주도주를 찾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 트렌드를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약주를 손절하고 건설주로 넘어가거나 뭐 그런 거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거는 전업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할 때는 여러분이 손절하고 다른 트렌드라던가 다른 이제 주도 섹터로 들어가서 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미 섹터가 대장주가 하나 망가지면은 그거는 저항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긴 너무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에 한미약품 저렇게 올라왔는데 80만원에서 맞고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80만원 못 찍고 또 내려왔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최고가에서 물리신 분들은. 자, 여러분이 다시 또 손절 얘기를 넘어가서 앞에 했던 얘기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먼 사태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걸 터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자기에 맞는 금액으로만 매매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손절이 잘 안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도 방금도 말했듯이 본인이 맞지 않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또 어떻게 한번 말해볼까? 자, 제가 여러분 주식 입문 과정과 제가 그 현재 투자금이 왜 이렇게 크게 되는가? 뭐 여러분 뭐 나도 나는 250만 원 이런 장에서 매매하는데 여러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하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분들 되게 많아. 겁이 없으세요. 자, 이런 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제가 왜 생겼는지 제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은 주식을 시작합니다. 왜? 주식을 시작한 이유는 적금이 저 모기를 잡고 해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이거 미치겠네 모기 새끼가. 모기를 못 잡았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어디까지 적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투자금이, 그러니까 일단은 적금 이자율이 너무 낮고, 이제 펀드를 넣었더니, 또 손해만 보니까 이제 은행 이자 2%보다만 더 먹자고 하고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모기 때문에 자꾸 저거, 이 스토리텔링이 끊기네. 모기가 공공의 적이구만. 자,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든 다 오릅니다. 그래서 산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이 벌써 5%가 돼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시작한 자금은 500만 원. 자, 여러분이 5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하루 이틀 만에 5%가 났네요. 그럼 수익이 얼마죠? 25만 원이에요. 야, 은행 이자를 1년 넣어도 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하루 만에 25만 원을 벌었습니다. 와, 이거 주식으로 돈 좀 벌 수 있겠구나. 그런 태어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5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수익금이 50만 원이었을 텐데 5%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으로 돈을 이제 벌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투자금을 늘립니다. 자, 이번에도 자, 1000으로 시작을 했어요. 1000으로 했는데 TV에서 나온 추천주라던가 뭐 이런 거 몇 개를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번 10% 이상 수익을 올린 거예요. 갑자기 급등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금이 100만 원이나 돼요. 아, 난 천재인가 봐요. 한국에 워렌 버핏이 여기 있었어요. 내 자신의 주식의 실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고작 2주밖에 안 되는데, 와, 벌써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네. 난 역시 주식에 소질이 있어. 아, 회사 때려칠까? 그러면서 인터넷에 수익금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매매한 종목과 뭐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 뭐 자서전처럼 쓴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자금을 더 키우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젠 적금 따위는 들지 않기로 해요. 왜냐면은 적금에 있는 돈을 전부 다 빼서 주식으로 넣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6개월 뒤에 이사를 가려고 모아둔 전세 보증금과 전세 자금이 있습니다. 전세 자금. 전세 자금이 있어요. 전세 자금.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쳐서 5천만 원 갖다가 이제 주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투자금이 5천이 됐습니다. 5천. 자, 이제는 10%만 수익이 나도 내 두 달치 월급보다 많게 되겠죠. 5천에 10%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만 따도 내 월급보다 많으니 주식으로 잘만 굴러도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식을 샀어요. 물론 앞에서 내가 산 주식은 다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은 넘쳐나죠. 그래서 분할 매수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 같은 거는 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샀을 때 바로 올랐으니까 내 타점이나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만심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사던 주식들이 이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루 만에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5%로 추락을 했어요. 어, 그래도 난 괜찮습니다. 내일은 오르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은 주식이 오르진 않고 보합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5%밖에 지금까지 내린 게 없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HTS 손실금이 250만 원이라고 찍혀 있네요. 이제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회사를 갔는데도 도저히 이제 업무에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머릿속에는 주식 생각으로밖에 꽉 차 있는 거죠. 핸드폰으로 주식을 수시로 확인하고 내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도 쉴 수가 없어요. 주식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이럴 수가. 북한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했대요. 김정은 개새끼. 내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잔고는 마이너스 500이 돼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날은 오르겠지 생각하며 가슴을 졸이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주말이 또 오는데, 다가오는데, 이젠 주말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오늘은 얼마나 오를까, 얼마나 오를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웠는데, 지금은 즐겁지가 않아요. 주말에 또 김정은 이 개자식이 또 미사일 쏘면 어떡하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네이버 게시판에 들어가서, 어, 수시로 글들을 읽어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이제 주식 공부도 제대로 시작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김천재의 동영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주식 책도 구입하고 이것저것 동영상 보면서 동영상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손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손실 금액이 커져 버렸거든요. 마이너스 500 이상이 나버렸거든요. 무조건 존버하면서 버티면서 네이버 게시판에 찬티의 글을 보면서 위로하며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라 본인은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말을 보내고 나니 증시가 약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였던 손실이 어느덧 마이너스 3%밖에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300만 원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익권이 보일 것 같아요. 역시 주식은 기다림의 미덕이다. 기다리면 오른다는 말이 맞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다음날이 되자 내 보유한 주식이 약간 갭 상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1.5%까지 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5%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수익권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계좌 잔고를 보니까 처음에 땄던 150만 원하고 이거하고 합쳐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수수료는 있지만 거의 내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잔고는 안전해요.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라고 잔고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된 금액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자, 원금은 일단 지켰어요. 하지만 질 수 없죠. 못 먹어도 고, 딸 때까지 고. 자, 오늘은 반드시 오를 거라 생각하죠. 근데 아침에 올랐던 이 주식은 귀신같이 오후에 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추락을 하는 거죠. 내 주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오늘같이 옵션 만기일이야 뭐 그런 거겠죠 뭐. 자, 너 조금만 갔으면 수익권이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랐으면 본전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 주식은 또 내려서 마이너스 8%가 됐어요. 괜찮아요. 뭐 내일은 또 오르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또 아침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내전자는 삼성전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주식이 흘러내려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지수는 다 따라간다고 했죠. 지수 이긴 종목 없다고 했죠. 어느덧 마이너스 8%가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끝없이 추락해요. 이제 손실금은 세 자리로 변해버렸어요. 마이너스 1000이 돼버렸어요. 1000만원대가 돼버렸어요. 마이너스 1000만원대.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빨리 마이너스 된 주식이 그냥 이제는 플러스만 돼도 플러스가 안 돼도 본전만 해도 팔고 싶어요. 하지만 주식은 계속 내려요. 할 수 없지. 이제 돈도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아서 이 평단을 낮춰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 물타기를 이 주식의 평단을 낮춰서 본전만 오면은 무조건 빠져나가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 하루하루가 또 다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개월 뒤에 전세 보증금도 다시 내고 이사도 가야 되고 빨리 하루하루가 기다리면서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말에 끝나고 나니까 이럴 수가. 미국 놈들이 금리 인상을 한대요. 내가 가진 주식이 또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물을 타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손실이 두 배로 더 커져요. 이제는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0이 돼요. 괜히 물 탔나 봐요. 엉엉엉엉.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올라요. 왜 이렇게 금액을 크게 쓸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죠. 전세 보증금과 전세 자금을 내야 되는데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내 주식은 오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려고 하면은 저항 부근에서 맞아서 떨어지고 결국 전세 보증금을 내야 돼서 손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손절을 해요. 얼마? 마이너스 2,500. 마이너스 2,500. 처음에 본절가만 왔어도 손절했으면 됐는데 중간에 물을 안 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대만 손절을 했어도 손실을 안 봤을 때 너무나도 후회를 하는 거죠. 자신의 1년치 연봉을 주식으로 몇 개월 만에 날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기다 빚도 생기고 주식을 이제 다시 하기 싫지만 그래도 시장에 복수를 하고 싶어요. 잃은 돈을 다시 찾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이런 적 없어요.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전 대출이나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돈 좀 땄다고 하면서
자만을 하고 또 실패를 안 겪어보면은 그러다가 왕창 한 번에 맞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은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장기든 단기든 스윙이든 그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난 장기라서 억 단위로 해도 상관없어. 아니에요. 장기도 다 똑같아요. 본인이 다 잃어도 상관없을 돈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은 상한가가 여러분 30%예요. 30% 마이너스 위아래로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30%입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14%가 마이너스 14%까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 30%면은 하한가 한번 잘못 맞으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어요. 옛날에는 14% 갔다가 반대 매매까지 안 나가고 두 번 정도 맞아야지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지금 한 방이 너무 커요. 여러분은 진짜 단 이틀만이면은 깡통을 찰 수 있어요. 깡통이 아니라 전 재산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이틀. 자, 예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보통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분일 리가 없어. 왜냐면은 수익 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데서 영상을 안 참고 주도주 발굴이나 아니면 매매일지 복귀라던가 뭔가 자기만의 매매라고 이런 걸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보통 한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또 경제위기 IMF 같은 게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손 쓸 데도 없이 바로 마이너스 30% 때려 맞습니다. 기관 외인이 바로 던집니다. 그 물량을 사주는 개인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점 하로 또 마이너스 30% 그냥 밀립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자, 이거는 제 게 아니고 그 리먼 사태 당시에 주식시장 화면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가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한가가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지수는 마이너스 1000포인트를 깨버립니다. 보통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1800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1800 가면 사시는 분 1800포인트만 오면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1800포인트가 오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때는 1500도 깨질지도 몰랐고 1000이 정말 깨질지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장중에 8%가 빠졌죠. 마이너스 삼성전자가 8%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중요한 건 이렇게 당일날 마이너스 8%가 삼성전자가 빠졌던 거는 리먼 사태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이번이 정말 위험한 거였다니까요. 마이너스 8% 빠진 게. 그래서 참 삼성전자도 뭐 엘리엇 갔다가 다시 올리고 뭐하고 뭐 쇼를 하는데 악재 뜬 거는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틀이면 깡통 차요. 저렇게 점 하를 두 번 맞고 신용 반대 물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계좌가 여러분이 막 수익 나고 이거 써가지고 막 옛날에 뭐한 2억 정도를 넣고 있었으면 2억이 단숨에 1억 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틀이면 충분해요. 이틀이면 딱 이틀이면은. 반토막 나는 거 정말 이틀이면 충분하고 중요한 거는 주식을 현금으로 만들고 싶은데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건이 터지면은 우리 단타 치는 사람들이 왜 소액을 할까요? 왜 소액을 하고 신용이나 미술을 쓸까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 어딨어, 내 거. 어딨어, 내 거. 아, 누가 댓글을 이런 식으로 달아놨어요. 200만 원 갖다가 250으로 매매를 해도 신용 쓰면 1000만 원을 매매를 하면은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면은 1000만 원 아니에요? 왜 250만 원 매매한다고 하죠? 아니죠, 여러분. 신용을 쓰는 거는 신용 이자 9%를 내고 신용을 쓰는 손실로 나왔어. 거예요. 이거 어딨어? 뭐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딨어 이거? 지웠나? 지우셨나? 지우신 것 같군요. 어떤 분이 신용을 쓴 것 같다가 내가 250만 원을 매매를 해도
250만원을 매매를 하는데 신용을 써서 1000만원까지 매매 가능하니까 1000만원을 매매하면은 원금이 250이 아니라 1000만원이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럼 내 통장에서 1000만원을 내일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아요. 이거 이자 9% 주고 내가 빌린 겁니다. 빌려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자 9% 주고. 그리고 또 스탁론 쓰면 300%까지 되니까 스탁론이야 그런 거 쓰면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스탁론 안 쓰냐고 하는데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스탁론은 정말 죽음입니다. 스탁론 쓰면 여러분 신용등급 바로 7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거 사채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 아까 잠깐만요. 내 수익 다시 까고 할게요. 잠깐만요.